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언어 매체 멘토를 맡은 김소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다 끝내지 못했던 단어의 짜임, 구조와 형성을 마저 공부해 볼 텐데요. 미래엔 교과서 77쪽에서 78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파생어는 접사와 어근이 결합된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근의 앞에 접사가 놓이느냐, 어근의 뒤에 접사가 놓이느냐에 따라서 접두사와 접미사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두사란 어근의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하면서 새로운 말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접미사는 어근을 뒤에 결합하며 어근의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하는 역할도 합니다. 접두사의 예로는 대표적 접미사의 예로는 꾸러기, 스럽다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문법에서는 접미사가 접두사가 훨씬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웃음 혹은 걸음 정도가 있겠습니다. 참 뒤에 붙을 수 있는 말로는 참기름, 참다랑어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점은 참 예쁘다라는 문장에서 참은 부사로 쓰인 것입니다. 아이 참 너도 왜 그래 라고 할 때는 감탄사로 쓰인 겁니다. 그리고 뒤에 붙는 말로는 뒤섞다 혹은 뒤덮다가 있을 텐데요. 또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다른 뒤입니다. 여기서 두 뒤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뒤뜰은 뒤편에 있는 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뒤섞다 같은 경우 뒤로 섞다가 아니라 헤집어 섞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뒤섞다에서는 뒤에 원래 의미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뒤뜰의 경우 뒤에 원래 의미가 살아있죠. 그래서 뒤뜰은 합성어이고 뒤섞다에서 뒤는 접두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접미사 꾸러기 앞에 붙을 수 있는 말로는 잠꾸러기 혹은 장난꾸러기 등 다양한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스럽다 앞에는 우스꽝스럽다 정도가 생각이 나네요. 먹 뒤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문법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나는 돼지가 나오는 꿈을 자주 꿈이라고 꿈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꿈은 다릅니다. 일단 첫 번째 꿈 같은 경우에는 명사, 파생, 접미사라는 것입니다. 얘는 명사의 역할을 한 것인데요. 두 번째 꿈은 명사형, 전성, 어미입니다. 이 경우는 동사나 형용사에 미음이 붙어서 명사인 척하는 어미가 된 것입니다. 얘는 조금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참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추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공무원 독학 합격 두문 암기 기출 공부 자료라는 곳에서 글을 따온 내용을 한번 참고해 봤는데요. 명사 파생 접미사가 붙어 만들어지는 말은 파생 명사이고 명사형 전성 의미가 붙어 활용한 말은 명사가 아닌 명사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쁘다가 아니라 예쁜 척이라고 하면은 진짜 예쁜 게 아닌데 척한다,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인 척한다 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명사형 전성 어미도 명사가 아닌 게 명사인 척한다 해서 결국은 명사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생 명사는 명사로서 서술성이 없고 관형사의 꾸밈을 받는 반면 명사형은 명사와 같은 고시를 할 뿐 품사는 바뀌지 않으므로 서술성이 있고 부사어의 꾸밈을 받는다. 명사형 전성 어미는 미음 혹은 기가 붙는데요. 어미에 받침이 있을 때 있음, 없음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고 어미에 받침이 없거나 리을 받침일 때는 예를 들어 바라다는 바람, 추다는 춤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가끔 노래 가사에 보면은 나의 바램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바램이란 단어는 옷이 노랗게 변하다라는 뜻이 있고 희망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싶을 때는 바램이 아니라 바람으로 써야 맞습니다. 출처는 난 학생이다라는 출간 작가의 게시글이었습니다. 국어국립원의 질문, 명사 파생 접미사와 명사형
전성 어미가 헷갈린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져와 봤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명사 파생 전미사는 전미사가 한 어근에 결합하여 품사를 명사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 명사형 전성 어미는 용언의 어간에부터 다른 품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어미입니다. 명사 파생 전미사와 명사형 전성 어미의 차이는 서술성이 있으면 명사형 전성 어미가 결합된 말이고, 서술성이 없으며 명사 파생 전미사가 결합된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시는 인간다운 삶을 삶인데요. 여기서도 삶이 두 번 반복됩니다. 첫 번째 삶은 명사인 삶입니다. 나의 삶, 너의 삶 등에서 나오는 삶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명사 파생 전미사가 되겠고요. 두 번째 삶은 인간다운 삶을 산다 혹은 살아라 등에서 나온 삶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동사나 형용사에서 파생된 것이므로 명사형 전성 어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높이는 명사로 쓰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높이는 부사로 쓰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새말 만들기로 넘어가 봅시다.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 사용하는 말을 뜻합니다. 새말은 우리말의 뛰어난 생산성과 사회 변화 양상과 언중, 말하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담는데요. 우리는 새말에 우리의 사고 방식, 그리고 생산성, 사회 변화 양상이 포함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말이 부정적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죠. 새말 만들기는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쪼개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교과서에 나온 예를 살펴보자면 합성의 예로는 꿀, 피부, 꽃, 미남이 언급되었는데요. 이 경우는 꿀과 피부의 합성, 꽃과 미남의 합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인배, 몸치가 언급되었는데요. 대인 플러스 전미사 배, 몸 플러스 전미사 치가 합성하여 파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예로는 깜짝 놀라다를 머리글자 결합한 깜놀이 있습니다. 이것도 새말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 일부 결합을 할 수 있는데요. 네트워크, 인터넷을 할 때는 네티켓을 꼭 지켜야 합니다. 라고 하죠. 이 경우 네티켓은 네트워크, 그리고 캣은 에티켓에서 따온 것이므로 단어의 일부라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문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출처는 미래엔 고잉, 언어와 매체 국어 영역임을 밝힙니다. 6번 문제였습니다. 복합어는 어근과 어금이 결합되거나 어근의 접사가 붙어 만들어진다. 이런 결합관계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일어나기도 해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데 다시 접사가 붙는 경우도 있고,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데 다시 접사가 붙은 경우도 있다. 이때 접사가 결합되어 어근의 품사가 변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분석해 보도록 할까요? 복합어는 크게 무엇으로 나뉜다고 했죠?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것은 합성어를 말하는 것이겠고, 어근의 접사가 붙어 만들어지는 것은 파생어를 뜻하는 것이겠죠. 오케이. 이런 결합관계, 이 복합적인 결합관계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는데 다시 접사가 붙는데요. 이 말은 즉슨 합성어 플러스 접사가 가능하고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데 다시 접사가 붙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파생어 플러스 접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접사가 결합되어 어근의 품사가 변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는 문법적 변화를 뜻하는 것이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밑줄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기역과 니은 경우 모두 포함되는 것을 고르는 것이었는데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데 다시 접사가 붙는 합성어 플러스 접사에 문법적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단어를 찾으면 되는 게 조건입니다. 군것질은 군 플러스 겉으로 처음에 쪼개볼 수 있는데요. 이 군은 접두사이고 겉은 의존명사입니다. 군것에다가 군것이 합쳐져서 명사가 되었고, 여기 전미사 지리부터
군것질이라는 명사가 되었습니다. 바느질 같은 경우 바늘 플러스 질로 쪼개볼 수 있는데요. 바늘이라는 명사와 질이라는 전미사가 붙어 바느질이라는 명사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겹겹이는 겹과 겹이 합쳐진 것인데요. 한 겹, 두 겹 할 때 그 명사 겹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라는 전미사가 붙어 부사가 된 것인데요. 이 경우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데 다시 접사가 붙었으며 접사가 결합되어 어근의 품사가 변한 경우이므로 겹겹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동사 다듬다에서 다듬 그리고 전미사 이가 붙어 다듬이라는 명사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헛웃음은 접두사 헛을 설명할 때도 언급되었던 것인데요. 웃다의 웃과 전미사 음이 붙어 웃음이라는 명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전두사 헛을 붙어 헛웃음이라는 명사가 되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접사가 결합되어 어근의 품사가 병한 것이 아니라 어근의 품사가 병한 다음에 접사가 결합한 것이므로 5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이제 단어의 쓰임 파트가 끝이 났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단어의 의미 관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